네, 앞서 보신 것처럼 해병대가 울릉도에 전투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울릉도 주둔이 북한과 일본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울릉도에 우리 해병대가 주둔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게는 어떤 위협을 줄까요? 사실은 울릉도가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험생들이요. 예. 이 배를 타고 한참 이제 나와야 됩니다. 포항까지 오는데 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네. 예. 거리를 치면 200km가 넘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한국 전쟁 당시에도 울릉도는 그닥 그런 어떤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 얘기고요. 지금은 굉장히 무기 체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충분히 울릉도 같은 거리에서도 거기에 만약에 어떤 상륙을 위한 기동 병력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예. 충분히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거리 자체는 사실 북한까지도 역시 한 200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목표냐에 따라서는 300km 정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지만은 예. 이렇게 이 전진 배치를 해 놓음으로써 예. 인원들 자체가 굉장히 그 북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 보통 해병대가 상륙 작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예. 커다란 배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륙 작전에 쓰는 가장 큰 배는 역시 그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독도함입니다. 예. 근데 이 독도함이 지금 아직 한 척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서해나 동해나 이런 데 다 두 군데 동시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동해에서도 상시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북한을 견제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장점을 갖기 위해서는 예. 울릉도가 굉장히 좋은 어떤 위치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병대가 이렇게 울릉도에 전투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U자형 전략도서 방어체계 구축과 관계가 있다던데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일단 우리 해병대가 배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요. 예. 지금 서북도 수적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평도 포격 때도 우리 해병대가 굉장히 늠름하게 싸워서 예. 그래서 반격을 가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해병대 본부는 포항에 있지만은 또 이렇게 그 전반적인 어떤 전략적인 방어를 위해서 이 제주도 쪽에도 지금 이제 해병대가 이제 포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울릉도까지 연결이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U자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림이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서북도서, 이렇게 제주도, 울릉도 이렇게 둘러싸므로써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병력들이 예비적으로 저기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원하는 지역에 언제든지 타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세 군데 쪽에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백령도 있는 지역에는 북한의 공격을 막는 것도 막는 거지만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울릉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동해 쪽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제주도에 있는 병력들은 그래서 그 병력이 유동적인 병력이 돼서 서해든 동해든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결국 이제 증원을 돼서 그 북한의 후방을 어떤 이 상륙 작전을 하거나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유연성까지 보유하게 된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U자형 전략 도서 방어 체계. 예. 설명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울릉도 얘기를 조금 저희가 더 해보면 동해안이 그 잠수함 많이 드나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제 해병대가 울릉도에 있게 되면 어느 정도 그것도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예, 해병대가 직접 잠수함을 견제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네. 어떻게 되냐면 보통 잠수함을 견제를 하는 것은 역시 이렇게 우리의 어떤 대잠 초계기라든가 예. 구축함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보유하는 잠수함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해병대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울릉도에 이렇게 이 임시로 이제 예전에 이제 하역하던 그런 시설들을 좀 더 넓혀서 예. 굉장히 커다란 구축함이 들어올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배들밖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울릉도에 그렇게 커다란 배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구축함들이 거기서 들어오게 되면은 대잠 작전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상시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을 때 이거를 누군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예. 바로 그때 이런 해병대 병력이 있다고 한다면 기지 방어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울릉도에 있는 병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울릉도에는 되게 안타깝게도 병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병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들이 주축이 돼서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마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해병대 간부 한 분이 나와서 예비군 그 지휘관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격적인
어떤 이런 그 전투 능력은 아직까지는 좀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부분 때문에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것이 예. 뭐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위협들이 지금 이제 동해안은 존재를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 영해인 그 영토인 울릉도를 누군가 지켜야 되는데 지킬 병력이 부족하다. 이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독도는 한국 땅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당연하죠. 울릉도에 만약에 우리 해병대가 들어서게 된다면 일본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사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일반적으로 한 70km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한 87km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섬은 오키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한 15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 결국은 이제 그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예. 어떤 군 병력이 증강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함부로 독도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공격이라든가 이런 의사 이런 점령하려는 의사를 보일 수 없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억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 이 해병대를 독도에다 직접 만약에 배치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국제 문제를 크게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오히려 울릉도에 배치를 시켜 놓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걸 문제를 삼을 수는 없거든요. 이거 예. 자체를. 그다음에 그 뭐 일본 내부에서 뭐 어떤 여론이 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좀 조용하게 경고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상대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각에서 나오는 분쟁 지역화에 대한 우려는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제 분쟁 지역화에 대한 것은요, 이 일본이 자꾸 어떻게든지 간에 이 독도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국제사회에서 자꾸 이걸 이슈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결국 그러한 그러니까 그 일본이 커다랗게 이슈로 만드는데 우리는 자꾸 딸려가지 않고 이건 여기는 분쟁이란 건 애시랑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것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우리 외교부의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 보시기엔 뜨뜻미지근한 전략이 예. 사실은 어떤 그런 그 전략적인 포석에 바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울릉도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 전진 배치를 한 것이고 예. 이것이 일본에 대한 방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니들은 되려 성원을 해줘야 된다. 어떤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울릉도에 있는 일부 병력을 또 독도에 만약에 배치시킨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울릉도에 있는 병력을 독도에 배치시킨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배치시켜야겠죠. 예. 근데 지금 독도의 경우에는 사실 거기서 어떤 병력을 배치를 했을 때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저반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예. 상륙 부대들을 태워가지고 해서 출동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네. 독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반 시설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병력은 독도 자체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그 경찰을 거기에 배치시켜 놓은 이유도 예. 어떤 국제적인 분쟁의 가능성을 좀 낮추면서 예. 그러면서 그 자국이기 때문에 지킨다 이러한 그 어떤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것이고 예. 독도까지 과연 이 그 해병대를 배치했을 때는 되려 어떤 병력이 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우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해병대가 울릉도에 전투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짚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